소준 캐스터 모셨습니다. K리그 중계로 맹활약을 하고 계신 소준 캐스터라서 K리그에 있는 여러 분들을 저희가 만나 뵙는 볼터뷰에서 기본적으로 모셔야 하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제 사적으로는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데 또 이렇게 길게 얘기 나눌 기회가 있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반갑습니다. 저도 반갑습니다. 네. 일단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K리그 캐스터, 그 전에는 다양한 종목의 스포츠 캐스터로 활동하시는 걸 봐왔는데 이런 캐스터, 아나운서의 일은 어떤 계기로 언제부터 시작하셨는지부터 얘기하면서 시간 순서로 간단하게 들어가 볼까요? 사실 제가 신방과를 나왔는데 제가 원래는 기자를 하고 싶었어요. 김정현 기자님처럼. 기자를 하고 싶었는데 저의 편견 아닌 편견이 있었던 게 술을 좀 잘 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기자로 한국에서 생활을 하려면 술을 마시면서 정보원들이랑 이야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도 듣고 하는 것들이 일상이라서 술을 못 마시면 안 된다라는 게 머릿속에 있었어요. 근데 제가 술을 진짜 못하거든요. 체질적으로요? 못해요. 그냥. 그래서 굉장히 이르게 포기를 하고 그냥 남들처럼 평범하게 취직해서 살아야겠다 하고 이제 꿈이 없는 상태로 살다가 아버지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군대 갔다 오고 나서 이제 같이 밥을 먹는데 졸업하고 나서 뭐 하고 싶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뭔가 딱히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때 자신 있게 그냥 취업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못했어요. 마음속에 약간 캥기는 게 있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약간 충격을 먹은 거예요. 내가 이런 것도 얘기를 잘 못하나? 해서 고민을 그때 해봤어요. 원래는 한 25년 동안 꿈 없이 살다가 그럼 내 꿈은 뭐지? 어떻게 살고 싶지? 근데 저는 저의 행복이 가장 첫 번째였거든요. 즐거운 거. 그때 당시에 제가 제일 즐겁게 했던 게 위닝 11이었습니다. 위닝 11을 하면서 애들 열받게 만드는 게 진짜 너무 재밌더라고요. 공감하시죠? 그러니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기고 지는 게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골 셀레브레이션 나오면 일단 기본적으로 따라하고 소리 일단 기본적으로 질러주고 이런 것들. 군대에서 선임들이 저한테 처음 뭐라고 했던 것도 저희 자대는 그게 있었는데 또 그런 애였냐? 기억이 납니다. 완벽한 인간이시네. 그러니까 이런 거가 너무 재밌다 보니까 내가 프로게임을 이 나이에 할 수는 없으니 그러면은 말하는 게 좀 재밌나 싶어서 무작정 말하는 직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나운서 학원에 등록을 해서 준비를 하고 뭐 여차저차 하다가 뭐 돈도 떼고 이런 과정도 있었어요. 지금 같이 일하고 있는 정용검 캐스터랑 제가 대학교 친구거든요. 정용검 캐스터랑? 용검이랑 제가 대학교에서 서로 가장 먼저 본 친구가 그 친구예요. 지금 야구 팬들이 굉장히 사랑하시는. 그 용검 트랙의 용검이가 이제 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공사학번 동기인데. 그 친구랑 같이 처음으로 방송을 시작했던 게 그 내셔널리그 중계 방송을 한번 시작했었는데 2010년도에. 그때 저희가 돈을 떼었죠. 임금을 지급을 받지 못하고 보증금 명목으로,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때 당시 이제 책임자가, 제작하는 PD가 내가 니네 같은 초짜들을 뭘 믿고 맡기겠냐. 그러니까 보증금을 내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되게 푼돈이었어요. 1인당 25만 원. 저희는 그때 기회가 너무 간절했으니까 냈죠. 용검이 것도 제가 냈어요. 그래갖고 50만 원을 내고 중계방송을 다녔죠. 다녔는데 한 2달 이 정도 하다가 돈을 못 받았어요. 뭐 핑계로는 그 설명으로는 뭐 그 다른 중계차를 담당하는 사람이 돈을 먹고 날랐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뭐 그거를 저희는 믿지 않고 그냥 뭐 돈을 좀 많이 떼었죠 그때. 여튼 그런 서름을 겪고 여기저기 이제 조금 규모가 있는 방송사들에 넣었었는데 탈락을 했죠. 다 떨어졌죠. 떨어지고 나는 이 길이랑 안 맞나 보다 하면서 이제 포기를 하려던 차에 지금은 이제 성동구청에서 아나운서를 하고 있는 그 이제 다른 아카데미 동기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KBSN에 더빙 아나운서가 떴다. 이거 한 번만 써봐라. 뭐 이거 쓰는 거 돈 드는 것도 아닌데 한번 해봐 하면서 설득을 하더라고요. 저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근데 그때 마지막으로 넣은 거에 그냥 덜컥 된 거예요. 그래서 2012년부터 KBSN에서 알럿 베이스볼 그 더빙 캐스터로 이 일을 시작해서 지금 한 12년째 13년째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알럿 베이스볼 더빙으로 시작하셨다고요? 원래는 그래서 제가 야구 쪽으로 시작했어요. 네네. 그 뒤로 뭐 종합대회도 하셨던 것 같고. 맞아요. 안 해보신 종목은 거의 없지 않나요? 저희 선배들 같은 경우에는 닭싸움 중계하신 선배도 있고, 뭐 도구쇼도 있고, 뭐 월드 스트롱기스트 맨,
뭐 그다음에 월드 스트롱게스트 옛날에 저기 TV 틀면 맨날 맞아 나오는 거. MBC에서 했었잖아요. 네, 뭐 우유통 같은 거 들고 그러는 이따만한 거 막 들고 네, 다니고 네. 막 이런 거랑 뭐 에어쇼 이런 것들도 다 중계 방송을 해요. 우리가 모르는 중계 방송이 사실은 훨씬 더 많은데 그런 것들을 제외하면은 그래도 사람들이 알만한 것들은 해봤죠 얼추. 네. 저 프로필을 인터넷에서 보다가 e스포츠라고 할 수 있는 것 중에 뭐 리듬 게임을 하셨던 것 예, 같아요. 올해도 해야 됩니다. 아, 요즘 하시고 계시는군요. 예, 해야 돼요. 예. 5월달에 이제 또 그 일산 가서 예, 큰 대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 게임을 안 하시는 분들한테 알아듣게 설명하자면 뭐 약간 예전에 노락실에 있었던 뭐 EG2DJ 같은 딱 그런 거예요. 게임인가요? 예, 딱 그런 거예요. 예. 그거 어떻게 중계해요? 제가 그걸 잘 못하니까 모르니까 옆에 그 게이머 분이 한 분 계세요. 해설자. 그렇죠. 이제 그분은 스트리머를 하시는 분인데 이 대회 때마다 이제 나오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많은 지분을 담당을 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약간 좀 텐션을 올려주고 예, 좀 옆에서 장단을 맞춰주는 그런 역할로. 제가 진짜 그 게임 안 해서 뭐 말하기 좀 조심스럽긴 한데 보통 리듬 게임은 몇 콤보인지 화면에 뜨니까는 떠요. 하기 쉬우시지 않나요? 뭐 40, 50 이렇게 하면 되지 않나? 그게 속도가 우리가 하는 속도랑 달라요. 프로의 레벨은 다릅니다 이게. 못 따라가요 이게 진짜. 아, 동체 시력이 받쳐줘야만 중계를 할수 입이 있구나. 따라가기 전에 이미 지나갔어. 그 중에서 제일 어려웠다. 네. 이건 진짜 어렵다. 이런 종목이 혹시 있나요? 난이도가 높다. 제가 한번 경마를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오. 예. 경마 어렵더라고요. 그냥 저는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그때 마사회에 이제 김수진 아나운서랑 같이 방송을 했었는데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좀 약간 부끄러웠어요 그때. 못 따라가니까 제가. 그래갖고 확실히 이게 사람이 주특기가 있구나. 그걸 느꼈어요. 좀 현실의 벽을 그때 느꼈습니다. 경마는 경마만의 어떤 그 리듬감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쉽게 생각하면은 이것도 사람이 그 트랙 도는 거랑 똑같잖아요. 육상도 그렇고 뭐 쇼트 트랙도 그렇고 스피드 스케이팅도 그렇고 기본적으로는 같은 구조긴 한데 약간 좀 호흡이 느리다 보니까 그래서 마지막 바퀴에 파이널 코너를 이제 돌 때쯤부터 미친 듯이 이제 말의 RPM이 늘어나기 시작해요. 높아져요. 거의 아웃사이더 랩하듯이 막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화면은 그대로인데 내 말로 사람들에게 텐션을 높여줘야 된다. 그러니까요. 예, 예. 그러면 제가 그때 그 과천의 그 경마장에 있잖아요. 거기 가서 했었거든요. 마지막 코너를 돌 때쯤에 갑자기 그 큰 경기장이 우와 하면서 울려요. 그 현장감이 장난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단체로 으아 이러는데 머릿속이 하얘져요. 그런 그때. 근데 옆에 계신 이제 아나운서 분께서는 뭐 이게 직업으로 매주 하고 계신 분이니까 너무 익숙한 거죠, 이게. 그게 좀 힘들었습니다, 저한테는. 역시 평소에 하던 종목과 다른 리듬, 다른 텐션일 때 이게 그래서 캐스터들도 보면은 자기의 주특기라고 할 수 있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한 가지만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두 가지 정도를 보통은 갖고 있거든요. 이 구조나 리듬감이 비슷한 것들을 보통은 동시에 진행을 하죠. 그게 뭐랑 비슷하죠? 그러니까 축구 같은 경우에는 농구랑 좀 비슷한 것 같고요. 야구는 좀 배구랑 비슷한 것 같고요. 왜냐하면 좀 분절이 되니까 야구 같은 경우에는. 네. 근데 농구와 축구는 이어지잖아요. 네, 그런 게 좀 비슷한 것 같아요. K리그 자체도 한지 오래 되셨는데 네. 축구로 갈까요? 축구가 먼저예요? K리그가 먼저예요? 해외 축구가 먼저였네. 해외 축구가 먼저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셔널리그가 저의 가장 그러네. 첫 번째 이제 축구였고 네. 그 이후에는 이제 라리가 KBSN에서 KBSN에서 라리가를 제가 2013년 5월달에 그 마지막 라운드 중계 방송을 했었어요. 그게 제 시작이었죠. 마지막 라운드를 예. 그때 저랑 같이 프리랜서 아나운서 그 더빙 캐스터로 시작한 이호근 아나운서 네. 예, 지금 또 KBSN에서 일하고 있는 호근이가 먼저 저보다 한 주 먼저 데뷔를 했어요. 먼저 이제 중계 방송에 처음 들어간 거예요. 동기인데 제가 질 수 없잖아요. 나도 좀 넣어달라 하면서 이제 팀장님한테 쪼른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팔이 부러져 있었어요. 네. 통깁스를 하고 있으니까 이거 안 된다. 너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제가 우겨가지고 살색 테이프 여기다가 감을 테니까 자켓 입고 하면 티 안 난다고 해서 했는데 그때 당시 사진이 남아 있거든요. 이러고 있어요. 제가. 티가 엄청나요? 요렇게 앉아가지고 하고 있어요. K리그 시상식도 이제 붙박이로 하시는 것 같던데. 예. 네. 그 뭐가 어렵나요? 현장에서 축구 중계를 하시는 거랑 행사를 진행하는 거랑 뭐가 어려워요? 각자의 이제 좀 어려움들이 있는데 행사 진행 같은 경우에는 내가 통제가 안 되는 부분들이 실시간으로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뭐 갑자기 코너를 좀 짧게 해달라든지 길게 해달라든지 축하 말씀을 하시러 올라오셨는데 내 생각보다 너무 텐션이 튀어지고 길다.
흔한 일이죠. 흔하죠. 네. 예, 흔한데 좀 그 중에서도 강렬한 기억들이 몇 개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을 중간에 제가 제지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듣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한테 주어진 편성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그러면 이제 밑에서 얘기가 올라오는 거죠. 앞으로 이제 수상 받으실 분들한테 소감을 좀 짧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달라고. 근데 이것도 사실은 보면은 상 받는 사람들이 주체잖아요. 주인공들인데 그쵸. 상 받는 사람들 소감을 짧게 하고 앞에 이제 공치사하러 나오신 분들의 분량을 챙겨준다는 게 사실은 좀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이긴 한데 근데 현실적으로 좀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죠. 드물게는 말씀만 기신 게 아니고 자기가 하신 말씀을 한 달락 하신 다음에 박수가 나올 때까지 객석을 둘러보시면서 몇 주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럴 때 속이 타겠군요. 아, 그렇죠. 아, 저 시간이 또 나한테 속으로 압박이 여러 거 있죠. 시간인데. 여러 거 있죠. 결과적으로는 다 드러난 건 이제 제 책임이잖아요. 그 마이크 컨트롤을 제가 해야 되는 거니까 결국은. MC. MC니까. 근데 좀 어렵죠. 예, 높으신 분들이 계시고 이러시면. 그 중계와 이런 행사와 이런 연차가 이제 현장에서 많이 쌓이셨는데 그동안 좀 재밌는 일도 있었을 법해요. 뭐 네. 에피소드라든지 네. 이를테면 뭐 위급 상황이 있었다든지 뭐 해설하시는 분들은 가끔 뭐 썰 같은 거 얘기하실 때 네. 화장실이 급했는데 보통은 뭐 참지만 캐스터한테 맡겨놓고 몰래 갔다 왔다는 경우들도 뭐 썰이 있는데 예. 아나운서는 그럴 수 없잖아요. 내가 빠질 수 제가 없잖아요. 그 게임 중계할 때 한번 그렇게 했어요. 아, 진짜요? 너무 급해가지고 안 돼가지고 한준희 위원님한테 맡기고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어. 아, 게임 중계 때? 게임 중계 때. 이게 온라인으로는 송출이 안 됐었고 이제 오프라인으로 하는 그 위닝 11 대회 중계였었는데 네네네. 터질 것 같은 거예요. 예. 그 고급 자동차 그 판매하는 그 전시장이었거든요. 네네. 이 냄새를 풍기면 안 되니까 잠시만 다녀오겠다. 싼 자동차도 안 됩니다. 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갔다 왔기 때문에 그 사이에 좀 많은 일들이 좀 벌어졌더라고요. 근데 제가 중계방송, TV로 나가는 중계방송하면서 그랬던 적은 없었고 성대 결절이 의심되는 심한 목감기에 걸려서 한 2번 정도 빵꾸를 낸 적은 있어요, 제가. 축구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별로 안 했는데 아까 K리그는 많이 본지 오래되지 않으셨다고 겸손하게 말씀하셨지만 축구 전체로 보면 애정이 좀 있으신 것 같다는 느낌을 사람들이 많이 받거든요. 네, 그건 맞아요. 아까 위닝게이도 하셨고 예. 아틀레티코 팬이라는 것도 지속적으로 이제 공개. 아, 그러네요. 네. 곰이 있네. 네. 축구는 어떻게 하다가 좋아하시게 됐는지. 재밌잖아요. 아, 예. 네. 정말 단순합니다. 원래는 제가 야구를 먼저 좋아하긴 했어요. 오. 예, 그 빙그레 이글스에 저희 연배가 나오는 것 같은데 빙그레 이글스의 장종훈 선수가 너무 홈런을 잘 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빙그레 이글스를 좋아했었고 뭐 메이저리그도 좋아했었고 프로레슬링도 좋아했었고 예, 다 그러다가 축구는 사실 그 이후에 좋아하게 된 케이스인데 뭐 다 비슷할 거예요. 저희 나이 때쯤 유로 2000이라는 빅 이벤트가 있었고 그 이후에 한일 월드컵이 있었고 한국이 4강을 갔고 박지성, 이영표가 유럽을 가가지고 잘하네? 축구 재밌네? 이렇게 해가지고 다들 빠지게 되는 뭐 비슷한 루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국룰 같은. 저도 그 루트를 탔어요. 예. 장종훈. 저 오랜만에 듣는 이름입니다. 그렇죠. 장종훈 그 당시 선수가 그래서 너무 잘 나가가지고 빙그레 왔잖아요. 그래서 네. 더위사냥 광고도 찍고 그랬거든요. 더위사냥 아이스크림이 기니까 이걸 방망이처럼 이렇게 휘둘러가지고 홈런을 치고 빡 쪼개서 먹고. 일본 만화를 수입하면서 주인공 왕종훈. 그쵸. 예, 4번 타자 왕종훈. 예, 맞아요. 그거 보고 맞아요. 이거 이런 맞아요. 네. 예. 프로레슬링이면 그때 한참 뭐 제프 하디 이런 시절인가요? 그 시절이죠. 전인가? 그 시절 전인가요? 맞죠. 저는 이제 WCW를 좋아했어요. 그 WCW. ITV에서 그 WCW를 해줬거든요. ITV. 예, 지금은 이제 그 채널의 이름 자체는 없어졌지만은 네네네. 그때의 WCW 나이트로를 보면서 뭐 굉장히 많이 좋아했었죠. 그래서 축구는 그렇게 좋아하시기 시작했고 그러면 위닝이 좀 기폭제가 되는 건가요? 그것도 매우 큰 기폭제가 됐죠. 제가 위닝 좋아했었고 지금 FM 있잖아요. 네. FM의 전신이 CM이에요. 그쵸. 챔피언십 매니저 알고 계시죠? 바두갈. 예, 그 챔피언십 매니저 9900 때부터 제가 했어요. 900은 바두갈인가요? 글루만 나올 때인가요? 바두갈이죠. 바두갈이에요? 예, 바두갈인데 그때 제가
고등학교 때 좀 못된 짓이긴 한데 이런 재밌는 게임이 있으니까 같이 하자 해가지고 이제 친구들한테 권유를 해가지고 한 2명 정도가 저한테 포섭이 돼서 그게 뭐야 못된 친구들을 페인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친구들이랑 같이 축구 게임 하면서 유럽 축구잖아요. 사실 그거는 이제 배경이 굉장히 좀 많이 도움이 됐었죠. 그때 했던 기억 같은 것들이 아직도 남아 있거든요. 뭐 9900 시절에 제가 뭐 유럽 리그가 어땠고 이런 거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근데 게임으로 기억하는 것들이 좀 있는 거죠, 저한테는. 그렇죠. 예. 위닝은 아까 프로게이머를 할 수는 없으니까 라고 하셨지만 네. 다시 말하면 그런 걸 잠깐 꿈꿔볼 수 있을 정도로 많이 했고 내가 위닝을 잘했다로 들리기도 하는데. 동네 여포 정도는 됐어요. 예, 예. 그럼 동네 대회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뭐 대회까지는 아니더라도 제가 뭐 다른 지역으로 이제 원정을 가가지고 이기고 막 이런 적은 있었어요. 그거 왜 가요? 어떻게 가요? 그러니까 다른 대학교 축제 때 이제 놀러 가가지고 그 학교에 도장을 깨고 왔다. 공주대학교, 공주교대. 그때 한번 깨고 왔었죠, 제가. 슬픈 얘기지만 지금은 다 FC 시리즈로 많이 넘어갔죠. 넘어왔는데 네. 여전히 그 e풋볼이라 하나요? 네. 여전히 하십니까? 저는 지금 플스 자체를 잘 못해요. 아하. 그 게임 자체를 못한 지가 좀 돼가지고 해야죠. 해야죠는 뭐 의무입니까? 해야지. 사명감? 아니 왜냐면 제가 그 e풋볼 같은 경우에도 제가 더빙을 하고 있으니까 한국어 아나운서로 제가 들어가고 한준희 위원이 몇 년째 같이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래도 내가 인게임에서 내 목소리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건 또 알아야죠. 중계하는 입장에서는 어때요? 축구가 이제 즐길 때 재밌는 거가 이제 좋아하는 이유라면 네. 중계하는 입장에서 다른 종목이랑 축구가 다른 점은 뭐가 있으세요? 일단 좀 팍하고 그런 터지는 감정적인 것들이 좋은 것 같고 또 양쪽에 있는 서포터들이 막 노래 부르고 춤추고 소리 지르고 하는 것들 그런 감정을 날 것으로 현장에서 느낄 수 있다라는 게 저한테는 가장 큰 메리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직관을 제가 요새 좀 자주 다니는데 직관 가서는 축구 경기를 본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응원하는 사람들 그리고 저 경기장의 분위기를 그냥 즐기러 가는 그런 느낌이라서 그냥 그 감정을 느끼고 싶은데 축구가 가장 그것에 좀 충실한 스포츠가 아닌가라는 생각이에요. 예전에는 뭐 제가 한준희 위원, 박찬하 위원 이런 분들이랑 오랫동안 같이 하다 보니까 제 이미지 자체가 굉장히 좀 전술이라든지 뭐 역사라든지 가십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좀 다른 캐스터들보다는 밝은 것 같다 이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하다 보니까 물론 그런 것들도 중요한데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현장 중계를 하는 사람이라면 그 현장의 분위기 같은 거를 조금 더 잘 느끼고 호응을 하고 그걸 내 입으로 전달을 해줘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조금은 지금은 더 강해요. 그래서 직관 갔을 때도 좀 그런 감정에 충실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여건이 되면은 서포터석에도 한 번씩 앉아보고 이런 것들을 좀 해보고 있죠. 좀 뜨거운 축구를 즐기는 방향이 좀 뜨거운 편이신 것 같은데. 맞아요. 그래서 아틀레티코인가? 아틀레티코를 확실히 좀 그런 있어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확실히 것 있어요. 같은데. 저희 아버지께서 좀 그런 걸 잘하시잖아요. 이러면서 이제 관중들한테 그 아버지요? 이제 우리 한국 아빠 말고 이제 아르헨티나 아빠. 이제 아르헨티나 아빠가 이걸 잘하시기 때문에 그거에 굉장히 좀 감동을 먹고 있거든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아니 스포츠 아나운서들이 유독 아틀레티코를 좋아하는 것 같은 그래요? 느낌이. 그런 훌륭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또? 여기 와서 자주 하는 이우영 아나운서. 우영이는 저 인터밀란이랑 하는 거 보셨죠? 네. 그 우영이가 같이 와서 같이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훌륭한 친구죠, 그 친구가. 굉장히 좀 점이요? 저평가된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응원하는 팀을 볼 때? 그렇죠. 인격적으로 완벽하다. 응원하는 팀을 볼 때? 다른 거는 필요가 없어요. 이제 인적성은 합격. 물론 능력은 검증을 해야겠지만 최소한 인적성에서는 빵꾸 날 일이 없다. 아니 왜 좋아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진짜 취향에 맞아서 보다 보니까 된 거예요? 계기가 없이? 제가 라리가를 10년 전부터 중계방송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딱 10년 전에 13-14 시즌에 아틀레티코가 우승했잖아요. 그렇죠. 그 시즌을 중계를 했으니까. 제가 약간 좀 그 반골 기질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남들 다 좋아하는 거 좋아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레알 바르사 말고 딴 팀을 좋아하고 싶은데 아마 그때 발렌시아가 우승했으면 발렌시아 팬 됐을 거고 그랬을 겁니다. 세비야가 우승했으면 세비야 팬 됐을 텐데 아틀레티코가 우승을 했었고 그 과정에서 시메오네 감독이 보여줬던 그 열정이라든지 또 선수들이 보여줬던 그런 좀 끈끈한 모습들 이런 것들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내 팀은 아틀레티코다.
됐죠 그때부터. 뭐 그리즈만은 좋았다가 싫었다가 다시 좋아졌습니까? 아니면 신이죠. 예. 한때 이제 방황을 했지만 다시 돌아왔다. 예, 그런 거죠. 신입니까? 지금은 우리지만이 황리지만이 지금은 뭐 축구 그 자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아틀레티코 마드리까지 담당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군요. 예. 되게 짧은 순간에 그 극찬을 몇 개로 쏟아내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 그 발롱도르 순위는 좀 잘못됐어요. 이게. 네. 아니 물론 뭐 다 아는데 그리즈만이 왜 이렇게 낮은 거야 이게. 이러면 안 돼. 방황할 때는 싫었나요? 그땐 되게 얄미운 사람이었잖아요. 그때 제가 그 축구 나가가지고 좀 모진 말들을 많이 했었죠. 예. 그 팟캐스트에서. 거기서 이제 좀 안 좋은 소리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좀 그랬죠. 눈꼴 시렸으니까. 근데 지금의 그 바르셀로나가 있는 그 포르투갈에 좀 배우지 못한 친구, 그 친구와는 약간 다르기 때문에. 이제 다른 친구한테 못된 말을 하시는군요. 제가 그 친구의 유니폼만 2개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번호가 이제 똑같기 때문에 7번으로 이거를 떼내가지고 좀 수작업으로 바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마드리드에 와서도 서슴없이 골 세레머니를 할 수 있다는 그 친구. 정신이 나간 거죠, 그거는. 그렇군요. 그거 미친 겁니다, 그거. 네. 개인의 의견임을. 아니, 계약 기간이 2027년까지 남아있는데 이게 정신이 나간 거죠. 이거는 공개적으로 딴 데서 얘기하신 적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원래는 사회적이고 사교적인 성격이 특히 아니셨고, 맞아요. 뭐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어디 맞아요. 전화 걸 일이 있으면 좀 힘들 면이 있다는. 최근에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잠깐만 그게 아이인가? 극아이인 거죠. 극아이. 네. 근데 어떻게 하다가 이 길로 이렇게 돌아오시게 된? 그러니까 아직도 저를 그때 당시의 모습을 기억하는 친구들은 굉장히 믿지 못하죠. 놀라워하는 편인데 아나운서 학원을 다니면서 다 좀 립 서비스긴 하지만 목소리 너무 좋고 뭐 좀 더 연습하면 어디까지 합격할 수 있고 뭐 되겠고 막 이렇게 듣기 좋은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때 자신감이 많이 붙었었어요. 그래서 내가 내 목소리를 들려주는 게 즐거운 일이고 다른 사람들이 좋아해 줄 수 있는 일이구나. 내재돼 있던 관종기가 이제 거기서 약간 좀 꿈틀대면서 나서는 게 부끄러운 일은 아니겠구나가 된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년 넘게 이제 아이로 살아왔던 그게 있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아까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누군가한테 전화해서 부탁하는 게 아직도 굉장히 어려워요, 저한테는. 그래서 며칠 전에도 저희 여자친구 사무실에 그 온수기가 고장이 나가지고 제가 좀 대신 전화를 해준다 그랬는데 그거를 한 2주, 3주를 못했어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이것도 뭐 다른 데서 얘기했었지만은 자취할 때 배고프면 막 시켜 먹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때는 지금처럼 배달 어플이 없으니까 전화를 직접 해야 되는 시스템이었는데 전화를 못 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노트북 켜놓고 메모장에다가 제 대사를 적고 그 중국집 아저씨의 예상 답변을 적고 그거에 대한 또 내 대사를 적고 하고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진정이 되면은 전화를 하는 거고 진정이 안 되면 그날 굶고 이런 식이었죠 옛날에. 이런 얘기를 밖에서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 그렇지 실제로 전화 한번 하려고 해도 진짜 시뮬레이션 돌려보고 연습해봐야 되는 사람들 많거든요. 계실걸요. 그렇죠. 저도 약간 그런 면이 있어서 좀 공감을 하고 있고 보시는 분들 중에서 공감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 아니에요. 맞아요. 여러분 아나운서가 되고 느끼한 오프닝 멘트를 치는 사람이 여러분도 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극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마음가짐에 따라 달려있다라는 거를 그때 그냥 느꼈어요. 진짜. 지금은 그럼 MBTI 같은 거 해보시면 I 나와요? E 나와요? I와 E 경계선 정도에 있는 것 같아요. 많이 왔네요 이쪽으로. 그렇죠. 하지만 여전히 좀 전에 말씀하신 그 뭐 온수 이런 것도 그렇고 원래 가지고 있던 성향을 어떤 원하는 욕구와 노력으로 극복하면서 여기까지 오신 걸로 본다면 여전히 좀 그것 때문에 오늘 힘든데? 오늘 완전 녹초됐는데 이런 날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그렇죠. 특히나 이제 저는 프리랜서니까 이제 어쨌거나 저 스스로를 알려야 되는 사람이고 캐릭터를 만들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저를 알게끔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다 보면은 특히나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영업 같은 거를 좀 해야 되는데 그게 제가 안 돼요, 잘 아직도. 가서 먼저 다가가서 인사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힘들죠. 누군가가 와서 이제 저한테 인사해 주시는 건 너무 감사하고 이제 잘 받아들일 수 있는데 먼저 다가가서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누굽니다. 하고 얘기하는 게 좀 힘들어요. 아직까지. 그래서 되게 간단한 인사 같은 것도 먼저 잘 못 건네요.
거기다가 플러스 제가 한 번에 사람들의 얼굴을 잘 기억을 못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편은 저를 기억하는데 제가 기억을 하지 못해서 인사를 못 하는데 싸가지 없는 가 되는 경우가 있죠. 아, 그거 사회생활에서 굉장히 빡센 케이스. 그러니까요. 누구시더라 속으로. 네. 저 때문에 상처를 입으신 분들, 제가 인사를 안 해가지고 상처를 입으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고의가 아닙니다. 그런 성격이라서 어렸을 때 이런 순간을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 이렇게 말로 먹고 사는 걸 하는 게 더욱더 상상이 안 된다. 그렇죠. 뭐 그런 어떤 어린 시절에 이런 말 들으면 생각나는 장면 같은 거 있어요? 에피소드나? 사실 제가 말을 안 하게 된 게 제 아빠를 원망하는 건 아닌데 제 원래 꿈은 파일럿이었어요. 파일럿? 예, 멋있잖아요. 그럼요. 예, 그래서 좀 오타쿠적인 성격이 그때 어렸을 때부터 있어가지고 막 전투기 재원 외우고 다니고 막 그랬거든요. 스펙 외우고 다니고. 그래서 꼬맹이 때 그 서점 가가지고 항공 잡지를 이렇게 집었었는데 너무 재밌어 보이니까 아빠가 그때 꼬맹이가 보는 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아빠는 제가 이 정도로 좋아하고 많이 알 거라고 생각을 못 했겠지. 그래서 툭 집어가지고 다시 넣은 거예요. 근데 어렸을 때 그게 너무 큰 상처가 된 거야. 그래갖고 얘기하면 안 되겠다. 지금부터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하고 싶은 거 있어도 얘기 안 하고 무조건 참고 이런 성격이 그냥 돼버렸었죠. 그러니까 더욱더 이제 뭐 가뜩이나 내성적인데 더 말없고. 그래서 어르신들은 시골 어르신들은 애들한테 해주는 칭찬 중에 하나가 그거 있잖아요. 얌전하다. 제가 얌전하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할머니들한테.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얘기도 안 하고. 근데 그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좀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는 그런 시간이었던 거죠. 혼자만의 세상을 만들고 이런 것들. 예. 근데 그때를 생각해 보면 지금은 굉장히 좀 신기한 일이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 앞에 나와가지고 마이크 잡고 내 이야기를 한다라는 게. 아이 대치유 에피소드가 되겠군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예. 야너도. 예. 네, 사실 저도 지금 굉장히 노력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피곤하시죠? 네, 아내가 왜 전화를 안 했냐고. 네가 한다며. 한다고 했으니까 할 거야. 기다려봐. 그러니까 난 이 마음을 너무 공감해. 조금만 더. 그러니까 그 게임 기 모으듯이 기 한 이틀만 더 모으고 전화할 거니까 기다려보라고. 그러니까 막 마음이 진정이 안 된다니까. 나 그래가지고 며칠 전에 저희 건물주님한테 온수기 고쳐달라고 전화하는 것도 집에서 못 해가지고 공원까지 걸어 나와서 했어요. 아, 그래서 나도 전화만 하면 자꾸 걸어 다니는 그쵸? 건가? 전화만 하면 자꾸 걷고 있더라고. 밖에 나와야 돼 일단. 이제 수수께끼가 풀렸네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네. 자, 얘기가 좀 산만해졌지만 마지막에 이 얘기를 덧붙이면서 얘기가 더 알차졌다고 생각을 하고 예. 인터뷰 감사드리고요. 예. 저야말로 감사합니다.